두 번째 주제, 비견과 겁재는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겁의 친구와 재성의 친구가 다릅니다. 우리가 비겁이라고 하면 어깨를 나란히 견준다고 해서 나와 동급의 친구나 형제나 자매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보통 비겁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에서. 근데 재성도 친구거든요. 재성이 네트워크가 돼요.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비겁도 친구고 재성도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친구가 많이 달라요.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성은 학교에서 만났든 사회에서 만났든 아니면 재테크 모임에서 만났든 어쨌든 넓고 얕은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겁의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마치 나하고 피를 나눈 의형제처럼 엄청나게 친한 사람들이에요. 짱친. 얼마나 짱친이냐면 이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했잖아요. 우리 세 사람은 오늘 이후로 피를 나눈 형제다.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다. 태어난 날은 다르더라도. 이런 게 비겁입니다. 아까 제가 비겁은 누구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그런 엄청난 동질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파일을 함께 키우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비겁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아마 상담하러 가셨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하냐? 이게 파일을 함께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견하고 겁재를 나눈다면 겁재가 조금 더 경쟁의 코드가 강하잖아요. 제가 비견하고 겁재를 합쳐서 지금 비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요. 전통적으로 비겁을 나와 동급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명리학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희한하게도 경쟁자로도 봤어요. 경쟁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나를 발전시켜주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도 어떤 프랜차이즈냐면 내가 본사인데 만약에 지점들이 망해도 나는 별로 타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통 돈을 버는 방식이 인테리어에서 좀 많이 남겨먹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남겨먹고 이러면 이런 거는 비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함께 제가 성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익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이 아니고 나와 당신의 이익, 우리의 이익, 이게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게 비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망하면 내 경쟁자도 망할 수 있고 경쟁자가 망하면 나도 망할 수 있는 관계가 비겁인데, 제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빛고을 광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주가 빛광자의 고을 주자거든요. 여기 광주에 송정 떡갈비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닭갈비거리가 있죠. 이런 게 정확히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송정 떡갈비거리에 떡갈비 식당이 되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내가 그쪽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옆 가게에 손님이 몰리면 크게 배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옆 가게에 손님이 몰리고 하면 이쪽 옆에 가게가 장사가 잘 될 거잖아요. 그런데 넓게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거리 전체가 발전되는 겁니다. 옆 가게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 언젠가는 제 가게에 올 수도 있겠죠. 닭갈비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초에 닭강정 거리가 있잖아요. 전에 한번 모 언론사에서 닭강정 거리에 있는 닭강정 가게 한 곳을 이제 위생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취재를 좀 심하게 했는데 결국 속초 닭강정 거리가 다 망했죠, 한꺼번에. 이런 게 비겁이거든요. 어쨌든 내 옆 가게에 사람들이 몰리면 이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내 가게에도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런 게 비겁으로 장사를 하는 형태예요. 이 군겁쟁제는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키우는 거예요. 군겁쟁제가 어떤 뜻인가요? 비겁이 무리를 이루니 재성을 두고 서로 싸운다 라는 뜻이거든요. 군겁, 무리 군자예요. 비겁과 겁재가 무리를 이루니 원래 정확히는 겁재를 뜻하는 겁니다. 쟁제, 싸울쟁, 재성을 두고 다툰다. 우리가 비견과 겁재 중에서 겁재를 왜 겁재라고 하냐, 이거는 재물을 재물이라고 할게요. 재성을 겁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붙은 거거든요. 보통 비견, 겁재가 발달되어 있으면 개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밥 사는 것도 좋아하고, 야, 이거 내가 오늘 살게. 내가 돈이 없더라도. 그리고 내가 돈 많은 것처럼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내 분에 약간 넘치는 좋은 차를 타려고 해요. 나를 자꾸 뽐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경 겁재가 발달된 분들이, 발달은 좀 좋은 거고요. 과다하면 부정성이 크게 드러나는데, 비겁이 너무 과다한 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특징이 있냐? 돈을 잘 못 모아요.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 사고 하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뭘 하러 가냐면 기부를 많이 하라 그래요. 기부가 뭐죠? 이게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이 과다하면 나오는 특성을 돈 자랑하거나 없을 때 막 돈 쓰면서 개내는 게 아니라 재성의 아름다운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을 아름답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군겁쟁제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결국엔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요. 바르다 뭐 땡땡 선생인가? 그런 김밥 프랜차이즈가 있나 봐요. 근데 이쪽 학부모 한 분이 이쪽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었는데 결국에 신상이 털리고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런 게 좀 잘 안 좋게 풀린 경우죠. 그래서 예, 그럼요. 직원들한테 잘 베푸는 것도 기부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비겁을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보면 겁재가 월주에 간현시동으로 있어요.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편재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주 배렸다. 이거 군겁쟁제네. 저기 비겁들이, 내 경쟁자들이 이 돈을 다 뺏어가겠네. 이 사람 거지겠구만. 게다가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는데 너무 인성이 과다하니까 이 사람은 인성도 혼잡돼 있어서 뭐 결정장애도 있을 거고 겁재가 너무 많아서 남들한테 다 돈을 뺏길 거지사주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 주인이 누구냐면 제 친동생입니다. 정말 잘 살아요. 왜 잘 사냐? 군겁쟁제를 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편재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상일이 편재격이기도 해요. 짝퉁이긴 한데 어쨌든 편재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한 친구고요. 비겁을 잘 쓰는 방법을 제 동생한테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제 동생이 쇼핑몰 사업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 그런데 제 동생이 뭘 하냐? 온라인 쇼핑몰 강의를 해요. 본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도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사임당님처럼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고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처럼 네이버에서나 쿠팡에서나 이런 데서 똑같이 쇼핑몰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이 과열되고 네 물건이랑 나중에 겹쳐버리면 네가 파는 물건들이 안 팔릴 거잖아. 근데 왜 강의를 하려고 해? 근데 저는 강의하는 거 너무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군겁쟁제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첫 번째가 기부하는 거랬잖아요. 두 번째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 동생이 어떻게 하면 초보자가 네이버 쇼핑몰을 처음 개설했을 때 본인의 물건을 조금 더 경쟁력 있고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드는지, 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싸게 떼어서 더 비싼 가격에 잘 팔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광고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근데 이런 걸 제 동생은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의 수강생들하고 조금씩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물건을 더 싸게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런 게 비겁을 잘 쓰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비겁은 이 비겁을 잘 쓰려면 돈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시장의 경쟁자들과 함께 파이를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 상담한 분 중에 비겁하고 식상이 발달한 화가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갤러리. 좀 작지만 어쨌든 알찬 본인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갤러리에다가 본인 작품만 전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등단한 현대 나이도 비슷한 그런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본인의 갤러리에 함께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랬대요. 아니, 네 작품만 전시하고 팔리면 되지. 왜 동종의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요, 본인의 그 경쟁 작가들의 작품이 팔리면 본인도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친구들은 왜 경쟁 작가들의 작품까지 함께 걸어주냐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화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는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함께 이 현대 예술이라는 틀 속에서
나하고 함께 이 시장을 넓혀가는, 파이를 키워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자가 아니고 저의 소중한 동료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비겁을 잘 쓰는 경우입니다. 비견하고 겁재는, 특히 겁재가 이게 경쟁의 코드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원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본인과 동종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그걸 경쟁자로 바라봤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함께 내가 속해 있는 파일을 키워가고, 그리고 상대방도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지고, 이런 관계가 비겁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간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유비, 관우, 장비다. 비겁은 유비, 관우, 장비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나도 죽으면 너도 죽고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되고. 예. 제가 요새 지금 삼국지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비겁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제 사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요. 제가 병호일주고 일지가 겁재의 제왕이잖아요. 양인도 있고요. 근데 저는 비겁을 어떻게 쓸까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올렸던 유튜브 콘텐츠 중에 하나가 명리 유튜버가 강추하는 사주 선생님들 모음인가? 뭐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렸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셨나봐요. 나도 명리 유튜버인데 명리 유튜버가 왜 다른 유튜버들을 추천을 하지? 근데 왜냐면 저는 경쟁관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도하도르님 같은 경우 저는 명리의 파일을 가장 넓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도하도르님 영상을 보면서 명리에 관심을 갖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도하도르님하고 한번 TVN MBTI 대 사주명리 방송 출연을 같이 했었잖아요. 사적으로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가 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명리라는 시장의 파일을 함께 키워주시는 분이라서. 정동찬 선생님도 그 방송에 함께 출연을 했었죠. 전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현묘 선생님, 저랑 관점은 다르지만 저랑 이제 같은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다른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동지라고 생각을 하지, 내 이론이 맞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이 옳아, 그래서 나랑 전혀 맞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배척을 제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견 겁재의 기운을 어떻게 쓰냐, 제가 경쟁심이 강하겠죠. 제가 운동 같은 걸 할 때 잘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리라는 학문을 대할 땐 좀 달라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하우를 나누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것들 전부 그냥 그대로 찍어가지고 내담자분들이 허락만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을 수 있어요. 상담을 하고 어떤 명식을 순차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의 경쟁력일 수도 있고 저만의 노하우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영상에 그대로 올려도 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미천 떨어질까봐. 근데 저는 그런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공부해서 배우면 되죠. 그리고 공부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되죠.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 명리학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또 본인의 관점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 또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명리 유튜버 분들이 저랑 경쟁 관계에 있다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견하고 겁재를 남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면서 이 기운을 좀 아름답게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아내는 일주가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 정사일주에 병호일주까지 같이 시시에 딱 있으면 욕심이 많으실 수 있죠. 따로 상담은 제가 하고는 있는데 예약이 꽉 차가지고요. 아마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은 못하고 있지만 저랑 같은 관점으로 상담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메일 보내주시면. 제 거 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지 비겁도 경쟁 코드가 있죠. 예, 겁재가 아니더라도 비견 말씀하신 거죠? 지금 주황이님. 아니요, 무술일주에 사시가 안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메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그 이우원 선생님이라고 강원생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상담하신 분 계시거든요. 제가 이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메일에다가 이우원 선생님 소개받고 싶다고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처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라이브를 가급적이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개해일주, 개해시, 이사주하고
그리고 개일주? 임자시였나? 임자시가 나오나? 제가 아무튼 일주하고 시주가 수의 기운으로 가득한 사주를 놓고 좀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서 라이브 할 때 한번 풀거나 하고 제 회원제 영상으로 한번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론 그 720개 한번 다뤄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일주론만 해도 일단 70개인데 60개인데 일주론은 할 수 있는데 시주 플러스 제가 월지까지 같이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양이 조금 많고, 그런데 일단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일주하고 시주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일단 순차적으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갑자일주, 갑자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현묘님이 본인 블로그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일주부터, 개일주, 개일시부터 하려고요. 서머타임에 태어나신 거면 그것까지 적용을 시키는 게 맞고요. 개일주가 좀 독특해요. 바다에 약간 안개 같은 일주거든요. 임자랑 좀 다릅니다. 임자랑 좀 달라요. 예.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임자일주하고 만약에 개일주가 상담을 받는다. 그럼 임자일주 분의 경우 이게 양의 수잖아요. 양수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개일주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자일주가 아니고 그냥 임수일간 분들은 상담을 할 때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지금 내가 상담을 잘하고 있나? 라는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별로 힘들다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실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 얼굴 표정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개수일간은 좀 반대. 아예 본인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완전히 끝음이잖아요. 극단의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양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해일주 같은 경우도 나는 개수일간 분들이 특히 어떤 경우에는 임수일간처럼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맞아요 하면서 상담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게 되게 잦아요. 예, 저는 거기에서도 같은 음이지만 양의 음과 극단의 음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내일부터 명절인데 다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화면을. 네, 내일부터 명절인데요. 가족분들하고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그런 소중한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일주일 뒤에 편집해가지고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시간 맞춰서 모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명절 잘 보내고 저는 다음 주에 라이브 할 때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요거 3번 치고 꺼야지.